간밤 나온 이슈들 들여다보면서 우리 시장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의 백신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덕분에 주가는 어떤 백신이 어느 나라에서 하건 간에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 자체는 호재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 좀 많이 반등을 하다가 결국 막판에는 그거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오늘 모두 내려갔고요. 특히 S&P 500은 어제까지 7연속 상승했고 오늘도 장중에 8연속 상승하면서 사상체 효과에 불과 한 0.3% 차이까지 갔다가 좀 대밀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은 3일째 빠지면서 오늘은 또 하락폭이 컸는데요. 전체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소위 빅테크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2% 내외씩 밀린 것이 오늘 직격탄을 상대적으로 맞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금과 은은 또 상당히 크게 내린 하루가 되겠는데요. 예. 섹터별로 보면 경기 민감주라는 것들이 오늘 상당히 선방했거나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는 금융주라든가요. 그리고 산업재, 소재주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빨간 박스를 펴놓은 것이 다른 경기 민감주에 속해는 섹터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러시아 백신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예. 어저께 우리 시간 한 9시 정도 됐나요? 어저께 저녁에 저도 뉴스를 이제 속보 나온 걸 봤는데 푸틴 대통령이 자기 딸한테도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몇 명인지는 아직 잘 안 나왔고 이상 정도 했고 이제 러시아 국민 60% 맞힐 거를 이제 생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했는데 사실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속상할 수도 있죠. 이거가 좀 삼성도 안 된 건데 신뢰성이 없다는 하면서 얘기 나온 거가 이제 조금씩 밝혀지는 거가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76명 했다는 겁니다. 지금 76명 갖고 어떻게 신뢰성을 찾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과학자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대규모 임상을 안 거친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00명을 넘고요. 모더나도 지금 600명 정도 되고 노바박스 이렇게 파이자도 있는데 러시아는 고작 76명이니까 신뢰성이 약간 떨어졌다는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급해서 그런지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총격이 나가고 갑자기 들어가는 건 해프닝도 있었는데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더나 있지 않습니까? 모더나는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 관심 많고 모더나 관련주 찾는데요. 모더나랑 또 우리나라 돈을 한 2조 원 가량의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다면서 1억 회분의 공급 계약 네. 체결했다. 네, 이렇게, 당급했는지 이걸 바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1억 회분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옵션이 들어갑니다. 4억 개까지 살 수 있다. 그런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시간에서 모더나가 또 10%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하튼 계속해서 백신과 관련된 개발 경쟁, 뭐 신뢰도도 있겠잖아요. 그런 것들 아마 계속 이슈거리가 될 것 같네요. 예, 여기저기에서 뭐 언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남은 네네. 계속 이 이슈를 띄우기에 나설 겁니다. 들릴 건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경기 예. 민감주로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하건 그런 것들이 좀 안 올랐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거. 뭐에 비해서 빅테크 그런 것들에 비해서 또 덜 올랐던 것거나 아예 안 올랐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애플을 비롯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오늘 2% 내외씩 오늘 주가 다 흘러내렸던 거고요. 이런 경기 민감이나 경기 회복을 할 때 항상 선행지수로 나오는 것들이 다우 운송지수라는 것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우 운송지수가 50일선과 20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빠르면 이번 주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운송지수가 이렇게 먼저 선행지수로 올라가면 결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과거의 상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를 주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옷도 사 입어야 되고요. 화장품도 사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명품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굳이 경기 민감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경제활동 때문에 위축되면서 안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 봐야 되면 갭이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브랜드인데요. 예. GPS라고 심벌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가가 한 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겠고요. 그 밖에 캐터필러라든가 보잉, JP모건 이런 것들이 음봉은 나왔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특히 보잉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7월 달에 신규 수준 하나도 없고 한 40몇 개인가요? 오늘 수주가 취소됐다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다만 이런 경제활동이 기대되면
금리가 좀 올라가겠죠. 금리가 떨어졌던 게 올라가고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 가치의 회복.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 관심 많으신데요. 예.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그 달러가 지금 다시 약간 바닥을 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 달러가 지금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좀 올랐어요. 네,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것은 반대로 보면 뭐로 나타나느냐? 금값의 하락입니다. 예. 은도 급락했고. 그 말씀 우리 여러분 예. 같이 얘기했지만 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금이 오늘 5.5% 이것 또한 6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지금 은가 같은 경우는 15%가 빠졌습니다. 예. 15%는 거의 10년 만에, 12년 만인가 최대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변동성도 큰 것도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금과 은은 특히 금은 어떤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 늘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금 같은 걸 좀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윈 리조트도 또 급등을 했고 이제 네, 경기 맞습니다. 민감 섹터의 반란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테슬라의 부분도 눈에 네. 띄었는데요. 네네. 이제 주식을 5대1로 쪼개기로 하면서 애플에 이어서 이런 결정을 하면서 시간 외에서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시간에서 뭐 5, 6% 올라가면서 6, 7%까지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거가 테슬라가 한 주를 5주로 나눈 거거든요. 열흘 정도 됐죠. 2주 전에 이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는 날 애플이 지금 한 주를 그 4주로 나눈 거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재미나는 거는 같은 날 거래가 재개됩니다. 같은 날. 8월 30일 날 테슬라도 한 주를 10주로 나눈 거로 지금 발표하겠고 5주로 나눈 거죠. 그리고 애플도 한 주로 4주로 나눈 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자부터 거래가 여러분들의 만약 주식을 갖고 계시면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5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애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식 분할이라는 것 자체는 주주 본질, 친파. 예, 이렇게 본질 가치랑은 말씀해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주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거죠. 한 주에 1,500달러씩 하는 거를 세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걸 300달러로 내리고 애플은 100달러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죠. 다만 예. 다시 말씀해 이거가 그렇게 좋은 거지만 수급으로는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 주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1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게 처음 얘기 나온 건 아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동학개미 운동에 따라서 테슬라 사신 분들 계시고 미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셨거든요.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주주의 주식에 대한 주식 분할 요구했을 때 그에 관해서 6월 30일 날이죠. 한 달 반 정도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서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고 얘기했냐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한번 검토할 만하다. 적극적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9월 15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줄 알았는데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미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영시키겠다 그러려는 그런 것이 표현됐고 역으로 보면 새로운 건 아니다. 충분히 얘기가 됐던 거다. 기대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확 올라가나 떨어지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주주의 친화 정책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그러면 국내 주식의 영향인데요. 예. 국내 주식과 영향은 1도 없죠. 다시 그렇죠, 말씀드리면 이거는- 1도 없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주식 분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작년에 만약 이거 했다면 작년에 300달러 시절에 했으면 몇십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테슬라랑 상관없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로의 시장의 변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LG화학, 삼성 SDI 자꾸 매매하지 마시라. LG화학도 그렇게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어저께 제가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어저께도 70만 원 수준에서 또 올라가는 5% 올라갔거든요. LG화학이요. 네. 예, 75만 원. 트레이딩의 대상이 아니다. LG화학, 말씀하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매매로 자꾸 보시지 마시고 팔고 다시 한다 이런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주식 갖고 하시라. 트레이딩 원하시면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예. 뭐 미래차라는 또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 혹은 이제 인터넷 쪽에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성장성에 눈여겨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이항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